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기업 H카드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을 산재로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정확히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발병 전 12주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과로 인정 기준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 사건을 조사해본 경험이 있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분들은 사실 불가능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인의 유족과 상담하면서 유족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주목했고, 유족이 설명하는 고인의 행적을 자세히 들어본 결과 유족이 이렇게 고인의 사망 전 근무 상황과 각종 스트레스 상황 등을 안타까워한다면 그 진심 어린 마음을 구체적으로 제가 입증만 해낸다면 뭔가 성사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사건 조사를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착수 단계에서 고민했던 부분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그 첫 번째, 사망 원인이 급성심장사 추정이라고 하는 소견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데 사망 원인이 급성심장사 추정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그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사망의 원인이 정확히 급성심근경색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도 명확히 급성심근경색이 사망 원인임을 주장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숙제가 부여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망 전 2주간 재택근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고인은 사망 직전 2주간 재택근무 상황이었는데, 이는 발병 전 1, 2주 사이에 돌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과 반면에 오히려 근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 논리 구성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병 전 12주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사항이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상황으로 회식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퇴근 시간은 거의 6시 전후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어서 과로 인정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을 본다면, 그리고 상당히 수세적인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법은 업무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유족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셨던 고인의 근무할 당시 힘들었던 사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아내는가 하는 것인데, 그 내용들을 정확히 입증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사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풀어나갔던 그 큰 흐름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 급성심장사 추정 소견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병원 기록을 통해서 고인은 수년 전 병원에 가슴 두근거림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 응급 환자 기록지 내용과 그리고 구급일지 그리고 병원 자료 등을 분석을 해서 급성심장사 추정 소견인 상태에서 부검을 비록 하지 않았지만 기초질환 여부를 강조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 가능한 그 논리를 의학적으로 충분히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급성심장사를 급성심근경색으로 볼 수 있는 그 흐름을 완성했고, 결국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한 후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발생경위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 전 2주간 재택근무의 근무 사항이 근로환경이 상당히 나아진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어떻게 풀었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고인의 업무 내용을 분석해서 고인은 수시로 팀원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타 부서 직원들의 업무 회의를 통해서 하루 일과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상당히 확인하고 그 확인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인의 업무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서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병 전 12주간 한준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에 불과했던 사항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은 근로시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야근 상황이 거의 없었고 실제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휴일 및 휴가 상황들을 고려하면 정말 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로 시간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과로가 입증되지 않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고인의 업무 흐름을 사망 전 거의 1년간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서 업무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고인의 동료 근로자와 문답을 하고 이미 퇴사한 직원들과 문답을 하고, 그리고 유족을 통해 사망 전 수개월 사이 고인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겪어 나갔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을 청취하면서 그 결과 몇 가지 포인트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인은 사망 7개월 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픽고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 사건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해 본 그 결과 고인에게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 3개월 전 징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피고발로 인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국 면팀장 징계를 받게 되었고, 면팀장 과정과 그 직후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소 직속 상사인 실장과의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고인이 평소 직속 상사인 실장과 여러모로 갈등 상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을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료 직원들의 퇴사로 인한 상당한 심적인 박탈감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평소 유일하게 의견 교환이 되던 직장 동료의 퇴사와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꿈꾸던 후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된 후에 오히려 회사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퇴사를 해버리는 등 사망 전 6개월 사이에 고인의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준 여러가지 사건들이 조사 결과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심적 불안 상태가 다방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경우 사망 전 9개월 사이에 평소와 다르게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수차례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앞서 이야기한 주요 사건들과 고인의 정신과 기록과 정확하게 그런 사실관계들이 일치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기록의 흐름이 고인의 사망 시점까지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정신과 진료 기록부를 활용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고인의 발병 전 1년간 발생한 다양한 업무 내용상의 변화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사망 직전 평소와 다른 재택근무 형태로 인한 업무 추진의 어려운 상황 등 그야말로 업무 내용상 모든 특징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재발생 경위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 인정 기준에는 다소 미달되지만 업무 내용상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충분히 인정해서 최종 산재 승인의 결과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시간이 과로 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52시간의 월등히 모자라는 40시간 내외의 상황이었지만 업무 내용의 흐름상 고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적 원인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주장해낸다면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시멸관계 질환 등과 같은 과로사 사건은 단순히 52시간이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논리를 확인하겠다는 그 의지로 조사한다면 결국 산재 승인의 결과를 유족에게 안겨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비록 근로시간이 52시간에 월등히 모자라는 40시간 내외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